장르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사라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라진 것들 중에서 가장 빈자리가 뚜렷한 것들 중 하나가 장독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양지 바른 곳에 장독대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요즘은 시골에 가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 드문 것이 되었지만 예전엔 도시에도 거의 모든 집에 이 장독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저장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장독대는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하긴 이렇게 촘촘한 간격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장독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효율이 떨어져 보입니다.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이 모든 게 없어진 걸 보면 앞으로 다시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박물관 같은 데서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한옥이나 한복에 비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식주 중에서 단연 먹는 것에 대해서 보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독대는 저의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명한 추억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라져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습관적으로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진 이미지로만 볼 수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 사진으로 봐도 역시 장독대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항아리나 장독 단지들은 마치 개울가의 돌들처럼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크기도 색깔도 제각각이라서 인공물에서 느껴지는 차가움보다는 자연물에서 느껴지는 정감이 가득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점도 그런 것들입니다. 각각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항아리마다 미세하게 좌우대칭도 어긋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윗선의 기울기들도 정확히 수평인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건축물들의 특징을 말할 때 자연 친화적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과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서 마치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주변과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독대의 구성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강가의 돌들처럼 자연스럽게 올망졸망 모여있는 옹기들과 그것을 받치고 있는 넓적한 돌들도 제각각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똑같은 높이로 집안을 다지지도 않고 규격에 맞추어 돌을 잘라 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비슷한 두께의 돌들이 쌓여서 적당한 높이를 만들어 항아리들을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균 위에 아주 자유로워 보여서 보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렇게 모여진 항아리들과 받침돌들은 흐르는 강물과 닮고 숲과도 닮고 산과도 닮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 자리에 다른 자연물들과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개나리꽃과도 조금의 이질감 없이 만나서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장독대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도 강가의 돌이나 물결, 나무를 바라보는 것처럼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피듯이 자연스러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옹기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어두운 갈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붉은 느낌이 더 나는가 보라색 느낌이 더 나는가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갈색의 범주 안에 들어갈 정도의 차이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표면에 유약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광택이 상당합니다. 광택이 있는 표면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변색의 반사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늘의 파란색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풀이나 담의 색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색의 반영을 잘 따라가면서 표현하다 보면 질감의 표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항아리 고유의 색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아리의 어느 부분에 어떤 색을 반영하게 할지 섬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침돌의 틈으로 자풀들이 삐져 올라옵니다. 이 생명력 강한 풀들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도움을 줍니다. 너무 정교한 묘사보다는 터치의 방향과 모양에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개나리가 만개한 이후에는 나뭇잎이 무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꽃들 틈으로 여린 녹색의 이파리가 돋아나는 걸 표현해줍니다. 각각의 옹기는 크기도 다르지만 광택의 양도 다르고 표면의 거칠기도 많이 다릅니다. 그림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개별의 차이에 집중하면서 그림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런 개별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표현은 최소의 단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야는 그림 전체를 보면서 문제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자기라는 단어는 도기와 자기를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고려 청자나 이조백자 같은 자기에는 장을 담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기는 물은 새지 않지만 숨을 쉬기 때문에 발효가 가능한 아주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도기를 자기보다는 싸고 대충 만드는 물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재료부터 용도, 제작 방식까지 완전히 다르게 태어납니다. 똑같이 생긴 도기 중에서 어떤 건 항아리라고 부르고 어떤 건 도기라고 부릅니다. 옹기에 내용물을 담았을 때 사람이 들 수 있는 걸 항아리라고 부르고 사람이 들 수 없는 걸 도기라고 부른답니다. 저는 이 말에는 살짝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내용물을 담아서 들 수 있는 항아리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저 같은 약골들은 감히 항아리를 항아리라고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상님들한테 빈정상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